사연자분은 혼자 여행을 갔다가 이거 진짜 잘못하면 여기서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즘도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이른바 황제 투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여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혹시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진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자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23년 초쯤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고, 만약 조금만 어긋났더라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이 완전히 다시 열리기 시작하던 때였고, 제 주변 친구들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정작 친구들에게 여행 관련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때문이었죠. 그 당시 남들보다 낮은 월급에 연애는 몇 년째 못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게 열등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뒤처진다는 느낌을 자꾸만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졌고, 그냥 어디든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다낭이나 하노이 같은 일반적인 여행지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시기에 유독 많이 보이던 게 바로 베트남 황제 투어라는 1인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인터넷 후기글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나름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은 한 번쯤은 다녀올 만하다는 의견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가서 별일이라도 있겠냐는 생각뿐이었고, 결국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황제 투어를 신청하게 되었죠. 물론 패키지 구성에 여행 가이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규모가 큰 여행사일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최고 저렴한 사이트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되어서 베트남으로 출발했고,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현지 가이드를 공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따라 숙소로 이동했고, 제 예상과 다르게 숙소는 굉장히 깔끔했고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호텔이었죠. 낮에는 식당이나 마사지, 그리고 관광지 위주로 움직였고, 밤에는 가이드가 추천하는 술집이나 유흥가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된 동선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생긴 건 4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그날 낮 시간에는 큰 스케줄이 없어서 호텔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 시간쯤 가이드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가이드에게 들었던 말은 마지막 밤이니 진짜 화끈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말이었고, 이곳을 안 가면 황제 코스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핫한 곳이라면서 기대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한국으로 치면 술을 마시면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명 토킹바 같은 분위기라고 했고, 저는 일단 호텔 로비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하고 통화를 끊었었죠. 잠시 뒤 가이드를 만나서 목적지로 이동을 했고, 한 골목에 있는 어떤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살짝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가이드가 제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핫한 분위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거긴 손님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거기다 전부 현지인들만 있는 조용한 술집이었죠. 그렇다고 가이드를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첫날부터 가이드가 소개를 해준 곳들을 다 다녀봤어도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며칠 동안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크게 있는 그런 술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가이드 말대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가이드는 술집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한테 가더니 베트남 말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죠. 가이드는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달라는 말을 끝으로 술집에서 나가버렸고 그땐 불안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놀아야겠다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가이드와 대화를 나눴던 베트남 여자가 제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은 마이였고 나이는 20대 초반에 외모까지 호감형이었는데 거기다 한국말까지 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스러운 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건 제가 마이와 술을 마시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옆 테이블과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베트남 남자들이 노골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저를 훑어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고 저는 마이에게 저 남자들이 왜 계속 쳐다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라며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마이가 갑자기 좋은 술이 있다면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했고 마이는 술잔에 술을 한 잔 받아와서 제게 마시라고 권했는데 술 색깔이 약간 레드와인처럼 되어 있는 술이라 막상 먹기가 꺼려지는 그런 비주얼이었죠. 그래서 먹는 척을 하고 입만 좀 축였더니 이 술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면서 자꾸만 원샷을 하라고 강요를 했고 뭔가 저도 그 분위기에 취했는지 술을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 맛은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술이었는데 대략 30분 정도 지난 뒤 얼굴에 열이 나고 머리가 빙빙 돌면서 취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참고로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별명이 술고래라고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 좀 당혹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나 살짝 취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 에이, 한 잔만 더 마셔. 벌써 취하면 재미없지. 마이는 계속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여기서 더 마셨다가는 바로 잠이 들 것 같아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니 그때 마이가 자기네 집으로 가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솔깃했었는데 제가 연애를 쉰 지도 꽤 오래된 상태였고 거기다 술까지 마신 상황이라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자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마이와 술집에서 나왔고 술집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마이네 집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묵는 호텔로 데려가는 게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마이에게 호텔로 가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마이는 본인 집으로 가는 게 더 재밌을 거라면서 지금 여자친구 2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고 얼른 가자고 말을 했고 저는 한참 고민 끝에 마이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와 저는 술집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제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었죠. 야, 내가 너 한참 찾았잖아 임마. 찾는다고 진짜 죽을 뻔했네. 내가 혼자 돌아다니지 말랬지. 야, 빨리 가자. 그 남자가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동안 마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저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여기 근처에서 장사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무섭긴 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꼭 이 동네에서만 한국인을 상대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로 술을 마시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권과 현금을 모두 털리고 나서 겨우 빠져나온 케이스도 있었다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요? 근데 제가 위험한 상황인지 뭐 아닌지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좀 전에 제 베트남 친구한테서 연락을 한 통 받았거든요. 그 술집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작업당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뛰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 아까 제가 술을 마시던 술집에서 저를 훑어보는 남자 중 한 명이 바로 이분 친구분이었고 제가 마이와 술을 마시고 나가는 걸 보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같은 한국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만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이드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어제 재밌게 보냈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근황을 물어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딱히 긴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현지인 가이드가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었고 저는 운이 좋게 빠져나왔지만 만약 자칫 잘못 걸렸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상황까지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오자마자 제가 예약을 했던 여행 사이트로 들어가 봤더니 소름 끼치게도 없는 페이지라고 나와 있었죠. 요즘도 베트남 황제 투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후기들이 나오고 심지어 퇴폐적인 패키지도 많이 나오는데 혼자 여행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가능하면 2 이상으로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